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의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3일 삼삼데이죠. 네, 삼겹살 드셔야 되는데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2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과 투데이 토픽 분석하고요. 오늘은 또 구독자분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오늘 당일 등락률을 보시면요. 아침에 좀 좋았다가 또 역시나 또 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나서 쭉 올려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코스피가 1.29% 올랐고요. 코스닥이 0.83%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연기금은 이제 매수 들어오는 날, 우리가 굉장히 신기해야 될 날이죠. 외국인들은 오늘 많이 팔진 않았어요. 그리고 선물을 갖다가 조금 걷어들였습니다. 요게 좀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슈퍼개미들, 또 스마트 개미분들이 또 밑에서 잡은 것도 좀 팔았네요. 저 역시도 조금, 저는 뭐 슈퍼개미, 스마트 개미는 아니지만 저 역시도 좀 실현했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말씀을 드리죠. 지금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빠사오팔이라고 그러죠.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판다. 그래서 빠사오팔 구간이라서 밑에서 잡으면 또 오늘 일치를 좀 해가지고 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금융투자는 오늘 또 단타성으로 들어왔고요. 투신이 좀 들어온 게 좀 의의가 있네요. 외인은 선물을 5천억이나 걷어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총 누적은 하방으로 4조가 넘고요. 콜 옵션 역시 아직도 하방, 풋 옵션 역시 강력하게 하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 차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다행히 1120원 요까지 딱 또 내려왔어요. 내일 요 밑으로 좀 떨어뜨려 주면 조금 더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짜 오르면 이익 실현하고 내리면 팔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아시아 세션 보시면은 니케이 좀 올랐고요. 상해 어제 홍콩 항생 오늘 여기가 셌습니다. 심천하고 여기가 세가지고 우리도 좀 영향을 좀 받았죠. 어제 얘네들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 네, 오늘은 투데이 토픽으로 4종목이 있고요. 또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리뷰 좀 부탁하시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거 좀 해드릴게요. 또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리뷰 좀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제가 또 여기서 이 개별 종목을 상담하거나 얼마에 들어가세요, 얼마에 빠지세요, 뭐 이렇게 리딩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가능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답답한 종목이 있으면 요거 좀 리뷰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저 역시도 공부도 되니까 모든 분들께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1대1로 뭐 상담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종목 추천도 아니고 리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오늘 3종목 정도 갖고 왔는데 대부분 종목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수급의 문제거든요. 그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갖고 온 게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공부할 게 많으니까 빨리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원익 IPS는 목표가를 6만원으로 잡았어요. 어규진 애널리스트께서. 그래서 목표가 이 정도 되는데 모르겠으면 그냥 대장을 사라. 예, 맞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은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고요. 이거는 21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D램 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완연한 메모리 업황 반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업체들은 지연된 D램 신규 투자 재개와 또 3D 낸더 단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이 회사 장비 업체들은 다 좋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익으로 들어간 것들, 덕산으로 들어간 것들 다 삼성전자랑 아삼육 딱 떨어지는 좋은 회사들이다.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물렸다고 지금 시장이 앉아서 밀리고 수급이 앉아서 밀렸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물론 미실현 손익이 커지는 거 보시면 답답은 하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거나 이럴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분할 매수할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익 IPS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6만원까지 잡으셨는데요. 저도 계산해보니까 오히려 저는 64,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싶어요. 현재 왜냐면 이 회사가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15%, 그리고 EPS 성장률이 이익의 성장률이 24%면 최소 15에서
최대 24까지의 멀티플을 줘도 상관없겠다 싶고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걸려 있으니까 워닝 아이피스 같은 이런 그 전공정 장비주들은 최소 포워드 포로 15개 정도 주더라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저도 64,000원 정도 여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가는 게 아니죠. 22년도 포워드 보니까 올해 이 정도 갈 수 있겠다 이거지, 뭐 이게 갑자기 급등해서 64,000원 갑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시죠, 그죠? 예, 제가 급등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인탑스 갖고 왔고요. 역시 살아남은 강자의 면모, 4분기 수익성 개선 확대 이렇게 했고요. 장민준 애널리스트께서 목표가 38,000원 잡았는데요. 저는 보니까 저도 딱 그 정도입니다. 38,000원 딱 맞죠? 요게 요 회사는 일단 매출액이 지금 매출액 컨센이 19% 정도 되고요. EPS 성장률이 22니까 이거보다 사실 더 많이 줘도 되지만 좀 심심한 그런 업체이기도 해요.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업체,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업체였는데 최근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많이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수가 더 좋아졌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메탈 케이스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또 제거 같은 경우도 유리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각광을 받다가 지금 스마트폰이 접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모듈도 많이 들어가고 카메라 모듈도 많이 들어가고 센서도 많이 들어가니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다시 플라스틱 케이스를 채용하거든요. 인탑스도 딱 보시면 그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 비율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세트 업체 삼성전자 같은 데서 야 이거 플라스틱 케이스를 써갖고 좀 단가를 낮추자라고 하면서 이걸 올리면서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향후 플라스틱 케이스 채용 물량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제가 그러죠. 성장은 좋은데 이게 일회성 성장은 주식시장에서 속된 말로 안 알아줍니다. 안 알아주고 지속 가능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속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이 애널리스트께서 어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은 38,000원 잡으셨고요. 저 역시도 딱 38,000원 정도가 올해 언젠가는 가겠죠. 도전 비전을 갖고 왔는데, 도전 비전은 제가 낸 거는 일단 14만원 정도 잡았고요. 애널리스트께서는 15만원 잡으셨네요. 베인 캐피탈이라고 있어요. 베인 캐피탈이 이 회사 지분을 갖다가 획득을 했는데 이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인 캐피탈이 1650억 원어치 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이사인 김용우 대표로부터 150만 주를 갖다가 11만 원에 인수하는 형태로 샀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베인 캐피탈이 뭐 하는 투자산가, 사모펀드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 회사가 주로 글로벌 ICT 선도기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성향을 지닌 사모펀드라는 거예요. 베인 캐피탈의 운용자산이 130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모펀드네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천여 건의 글로벌 투자를 집행한 경험이 있는 세계적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들어오면 또 얘기가 딱 감이 딱 오시죠. 요 ERP 도전 비전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번 뿌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뭐 130조 원이나 굴리는 회사가 여기다가 1650억을 갖다가 2대 주주도 오면서 그냥 대충 투자하려고 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갖고 왔고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좀 밸류가 너무 높아요. 얘가 보시면은 얘는 지금 그 투자 아이디어는 여기 다니까요. 보세요. 베인 캐피탈의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진출 기반으로 활용하거나 현지 소프트웨어 ERP 관련 업체를 베인 캐피탈과 함께 인수합병하는 등의 다양한 시너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지금 포워드4로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염려되는 겁니다. 보시면 52배나 줘야 되거든요. 중간 가격이. 물론 성장하는 회사지만 매출액과 EPS, 영업이익 성장률은 14와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퍼를
지금 50배나 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포워드포로 40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가 17만 500원에 끝났으니까 요 구간 아닙니까? 17만 500원에서도 지금 퍼 40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매출액과 EPS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저는 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높아서 포워드포가 높아서 못 들어가겠는데 역시 연기금이 들어오죠. 예. 그럼 연기금이 맞는 겁니다. 제가 들고 연기금이 맞는 거예요. 오늘도 연기금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이 계속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도전 비주는 저는 이렇게 14만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규리 애널리스트께서는 15만원까지 잡으셨네요. 예, 그러면 뭐 시장이 맞는 겁니다. 저는 여기 좀 회의적이지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원익 IPS, 인탑스, 도전 비전 했고요. 이제 네 번째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은 이제 지금 컨택 가치주로서 또 보복 소비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봐야 되겠죠. 이마트랑 롯데쇼핑,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또 뭐 대구백화점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일요일날 뽑아드린 시장보다 센 종목들 섹터에도 포함되어 있죠. 롯데쇼핑 오늘 강력하게 좋았습니다. 유정현 애널리스트께서 목표가를 18만원을 잡으셨고요. 뭐 이 얘기가 답니다. 결국 좋아지는 거는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하고 또 롯데마트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으니까 목표가 마트 사업 부분에 안정하다라는 소리고요. 저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16만원까지는 잡을 수 있겠네요. 리서치 페이퍼 좀 보시면 다른 거나 더 좋은 얘기고요. 요거죠. 오랜 동안 동사의 수익성 훼손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대형마트 사업부가 구조조정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고, 그리고 또 가장 이익기여가 큰 백화점 사업부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니까 올해 살아나지 않을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급의 변화로 주로 피해를 입었었는데 올해 상황이 지난해 대비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고, 주식시장은 항상 미리 반영을 하죠. 지금 우리는 아직 백신 인제만 시작이긴 하지만 시작부터가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 백신 맞고 있는 분들 중에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크게, 물론 부작용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 컨택 가치주가 올라가는데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 그런 걸림돌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오늘 4종목 갖고 왔고요. 다음으로는 에코마케팅을 어떤 분이 우리 구독자분께서 들어가셨는데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니까 리뷰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갖고요. 저도 보니까 에코마케팅은 저 역시도 최우선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으로서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을 항상 공략을 하는 종목입니다. 볼게요. 에코마케팅은 지금 추정 EPS와 추정 퍼로 보시면 매출액이 18% 증가를 하고요. 아쉬운 게 작년까지는 안 갔는데 올해는 이제 이 EPS 증가율이 둔화가 됐다는데 여기에서 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까지 고성장을 해갖고 왔고 했기 때문에 좋지만 EPS 성장률이 좀 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이 딱 11배, 12배 정도 포워드포로 받는 건데 얘가 조금 더 받으려면 매출액 성장률은 좋으니까 EPS 성장률이 조금 더 좋았으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속된 말로 빌빌대진 않았을 텐데 26,000원이 아니었고 더 높았을 텐데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도 3만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에 회사가 잘 하죠. 리서치 페이퍼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온 게 없고 2월 9일 날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거더라고요. 요것을 잘 뭐 신규 진입하시는 분이라든가 갖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 회사가 일단 오호라 관련해서 수익이 좀 감소됐고요. 신규 광교 주에 관련해서도 좀 매출액이 좀 15가량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메가히트 상품인 클럭 마사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데일리 앵커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회사에서 연결 자회사 잡히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기여도가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1분기부터는 다시 증익 구간에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올해 1분기는 영업실적은 영업수익 550억 원, QOQ로 31% 증가, 영업이익이 162억으로 QOQ로는 분기로 34% 증가로 추정되어 증익 구간에 재진입 기대가 있다. 증익,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요게 좋은 얘기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20년 12월 복수의 대형 광고주들을 유치했어요. 여기다가 4분기에는 마이너스 매출로 기록했던 신규 광고주 관련 매출도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라는 거고, 중요한 데일리 앵커는 클럽 매출이 설 효과로 인해서 QOQ로 회복을 할 거고, 또 중요한 건 안다르 있죠? 안다르랑 다 이렇게 주식 수합했다 그랬죠? 안다르, 또 호전 시럽 이렇게 해갖고 수합한 회사들이 지금 계속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다르 관련 판매 대행 매출도 늘고 있고, 저도 이거 좀 알아보니까 요즘 뭐 1+1 이런 것들도 많이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날씨도 더워진다기보다는 풀리면서 또 그 애슐레저들도 많이 있겠죠. 저 역시도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운동할 거 아닌가요? 다들 확진자죠, 확진자. 네. 확전된 확진자가 아니고 정말 살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운동이 필요하죠. 그러면 또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지금 보면 매출액이 16%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PS도 이익도 32%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포워드 포로 22년 포워드 포로 지금 9 정도 9배 정도밖에 못 받는 건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그래서 중간 가격까지 12%까지 가기만 하더라도 65,000원. 지금부터 포텐셜이 굉장히 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오버슈팅 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것까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12에서 13 정도만 주더라도 지금부터 30% 이상의 포텐셜이 있다. 근데 지금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위에 에코마케팅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다음에 있는 덕산 네로스, 모든 게 지금은 이 회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이 나쁜 거예요. 이 회사에서 제가 아무리 나쁜 점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좋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 개별 리스크는 아니고 시장 리스크입니다.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안개가 걷히면 다시 달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리서치 페이퍼를 좀 볼까요? 봤더니 이 회사도 최근에 나온 건 없어요. 또 3월 2일날 나온 게 전부인데, 이게 다죠. 그때 제가 소개 한번 했을 때 요 리포트였던가 뭐 비슷한 거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OLED 물량 정상화 기대가 되는 거죠. 요거는 운명을 같이 하는 게 LG 디스플레이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위탑 투탑에 가끔씩 나눈 종목이라서. 그래서 좋은 종목인데 LG 디스플레이 역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덕산 네오록스 갖고 왔습니다. 세 개 중에는 덕산 네오록스는 아예 추세도 안 깨지고 제일 훌륭한 기업입니다. 지금 사실 조정 국면에서도 많이 밀리지 않죠. 많이 밀리지 않아서 저는 덕산 네오록스가 제일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 현재가 42,050원에 끝났는데요. 다만 이제 이 매출액과 EPS 성장률에 비해서 얘는 이제 이 중간 가격으로는 46,000원, 지금부터는 11% 정도 업사이드. 21배 정도면 뭐 물론 성장하는 기업이니까 적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위로, 요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이것도 리서치 페이퍼가 최근에 나온 것들 중에는 2001년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 106억 원에 예상치 부합할 전망이고요. 21년 올해는 모바일과 노트북, TV 시장까지 열린다. 그간 실적이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OLED 노트북과 QD OLED TV향 소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캐파 증설을 지속 중이고요. 그래서 21년 영업이익을 509억 원, YOY는 27% 성장으로 봤네요. 전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저 역시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 예,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모바일, 노트북, TV 얘기하는 거죠. 다변화고 소재 공급 다변화 효과에 맞물림 예상된다. 요건 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2017년 그 스마트폰 OLED 시장이 본격화되던 그때 포드포인 27.7배를 제공했다고 하네요. 네, 요거는 저랑 좀 그 밸류에이션 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동의할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하시는 건 또 애널리스트 분의 또 어떤 그 노하우니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저는 그래서 46,000원에서 많이 주면 51,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기술적으로는 제일 나아 보이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 좀 보고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저께 화요일날 공유했던 종목 중에는 한국가스공사 오늘 좋았고요. 네이버 오늘 또 뒤늦게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투데이 타픽은 그날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투데이 타픽을 보고 또 매수세가 또 다음 날부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뭐 이렇게 기관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보고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보고서 읽어보고 괜찮네? 오케이, 좋아. 매수해볼까? 라는 거는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지금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빅히트, 네, 5일선 안쪽으로 들어왔죠. 5일선 바깥에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SK 하이닉스 오늘 뭐 장중에 쭉 빠지다가 그냥 쫙 끌어올렸습니다. 매우 좋아 보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가 장이 좀 안 좋을 때 혼자 올라가더니 좀 장이 조금 좀 반등하려고 그러니까 혼자 또 빌빌대네요. 그러나 5,460원 요 라인을 깨지 않고 올라간다면 저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종목 중에는 롯데쇼핑이 제일 낫죠. 롯데쇼핑, 그 다음에 오늘 이마트 볼까요? 이마트 장중 8% 상승, 그 다음에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네, 오늘 장중 4% 예,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은 뭐 지금 여의도 뭐 새로 개장해 놓은 게 그것 때문에 지금 밀려가지고 네, 차가 밀려가지고 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것도 얘만 먼저 볼게요. 그냥 지금 연기금이고 뭐고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다 쓸어 담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신세계 볼까요? 다 쓸어 담죠. 신세계는 제가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익이 크게 나고 있고요. 당연히 이마트도 보시면 이마트 오늘부터 좀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마트 오늘 8.5%나 뛰었으니까 주시해 볼만 하죠. 이마트도 그렇고요. 그때 오늘자 롯데쇼핑도 연기금이 계속 쓸어 담고 있죠. 예. 연기금이 계속 쓸어 담고 있는 거는 결국엔 터집니다. 지금 이렇게 연기금이 팔아치운 와중에도 쓸어 담는 종목이고 이게 컨택 가치주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주보다는 컨택 가치주로 지금 또 몰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최근에 제가 계속 언급드린 종목 있죠? 라운피플 있죠?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예,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투신이 들어왔고요. 오늘 잠깐 조금 팔았네요. 6,900만원치 팔았네요. 오늘 또 급등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라운피플 같은 경우도 오늘 메타버스에 엮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지금 전 고점을 좀 뚫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전 고점이잖아요. 이 라인이 전 고점을 갖다 오늘 딱 이날 전 고점을 뚫었다가 눌림 주고 다시 올라갔죠. 전 고점을 뚫은 상태입니다. 지금 기관에서는 AI 쪽으로는 라운피플을 아마 낙점한 것 같아요. 오늘도 메타버스 쪽이 강했죠. 메타버스 쪽이 강했는데 그쪽으로 엮이기도 하고 해서 뭐 AI 또 VR 뭐 AR 모두 메타버스에 엮이죠. 그래서 좋았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하신 종목 중에는 에코마케팅이 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요. 얘가 왜 안 좋은 이유가 20선이 지금 60선을 대대를 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 혹은 또
밸류에이션은 이런 걸 갖다가 씹어서 바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 조금 빌빌되죠. 수급 문제입니다. 덕산 네오록스 역시 조금 빌빌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게 수급도 그렇고 이 차트상으로도 덕산 네오록스는 그래도 투신이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안 팔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 조금 팔았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사업부도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조금 기관들이 들어오기 꺼려하는 종목인가 봐요. 그죠? 수급이 꼬여 있고요. 에코마케팅은 사모펀드는 계속 들어오는데 최근 메이저인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세가 진정되면 다른 데서 그게 많이 팔진 않잖아요. 투신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뭐 얘네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사모펀드가 돈 내면서 잘 맞는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걸로 위안을 좀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침체권이거든요. 이제 과매도 구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에코마케팅은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으로 오늘 1부 마치고요. 저는 좀 쉬었다가 저녁에 수급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